안녕하세요. 찻도와기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더 넉넉하고 실용적인 패밀리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는 작은 차를 타다가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차를 고민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국산차에서는 기아 소렌토,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SUV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수입차로는 BMW X3, X5, 메르세데스 벤츠 GLC, GLE 같은 모델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지들 사이에서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유독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숨겨진 보석 같은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오늘 소개할 차량은 링컨의 중형 SUV 노틸러스인데요. 풀체인지로 새롭게 돌아온 3세대 노틸러스는 기존의 링컨이 가진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점은 확실히 개선해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세대 링컨 노틸러스가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링컨 노틸러스의 가격은 7,7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들었을 땐 솔직히 이거 꽤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나 동크 수입 SUV나 최근 풀체인지된 현대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과 비교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인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에 링컨 노틸러스는 다양한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링컨 노틸러스의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더파크 모터스의 곽석규 팀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한 상담은 기본, 전국 최고의 프로모션, 빠른 출고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세대 링컨 노틸러스.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디자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곡선을 활용한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특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선을 적극 활용해 날렵하고 강렬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여기에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해 루프 라인은 블랙으로 처리되었고 특히 도어 손잡이 디자인은 흔히 보이는 메리편 손잡이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모습으로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보닛을 보시면 6개의 파우더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디테일 덕분에 차량이 더 강인하고 볼륨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주간 주행등 정말 인상적입니다. 얇고 길게 이어진 라이트는 비행기 꼬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차량이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주고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야간에 차량에 가까이 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노틸러스가 마치 반겨주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여기에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가 적용된 방향 지시등도 눈길을 끌죠. 다만 비상등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깜빡이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LED 라이트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오토 하이빔도 지원합니다. 오토 하이빔이 작동할 때 단계적으로 빛이 조절되면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작동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릴 크기가 전세대보다 더 커졌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특히 링컨 엠블럼 주변의 디지털 디테일 패턴은 적당한 크기로 배치하여 딱 보기 좋으면서 고급스러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타 패턴 그릴과는 비슷하면서도 고급감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 미국 모델에서는 그릴에 라이트가 점등되지만 국내 법규상 이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범퍼 하단부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세대는 크롬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날렵한 디자인에 무광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히 배치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모두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디테일을 놓칠 수 없는데요. 에어 커튼에 실제 구멍이 뚫려 있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능성까지 챙겼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테일이 돋보이죠. 측면 디자인은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의 부드럽고 유순했던 느낌에서 벗어나 날카롭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특히 투톤 루프라인은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며
SUV임에도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감성을 선사합니다. 덕분에 차체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보이죠. 차량의 비율도 인상적입니다. 오버행은 짧지 않지만 긴 보닛 덕분에 차량이 둔해 보이지 않고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또 헤드라이트에서 시작해 차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직선 캐릭터 라인은 차를 더 길어 보이게 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날렵하고 정제된 인상을 줍니다. 펜더에는 길고 얇은 노틸러스 배지가 적용되어 주간 주행등과 디자인적 통일감을 이루며 차량의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사이드미러는 블랙 컬러로 처리되어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요. 운전석에는 혁각 거울, 조수석에는 광각 거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 환경에 맞게 PDI 단계에서 운전석 거울도 광각으로 변경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도어 손잡이입니다. 위치가 약간 높은 편이지만 실제 사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특히 묵직한 작동감 덕분에 차량의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야간에는 도어 손잡이에 라이트가 켜지고 바닥에는 웰컴 라이트가 비춰지며 주변 환경 확인은 물론 감성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합니다. 링컨의 독특한 장점, 도어가 사이드 스커트를 덮는 설계로 인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차에 오르내릴 때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B필러에는 링컨의 상징적인 잠금번호 키패드가 적용되어 스마트키가 없어도 차량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실용적인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감성과 실용적인 부분에 다 신경 쓴 모습이죠. 앞좌석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뒷좌석 유리는 일반 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어 하단부의 무광 크롬 장식은 전면 범퍼와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며 차량 전체에 고급스러운 마감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라인 끝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스포일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처럼 공기 흐름을 위한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 후방 와이퍼가 따로 없어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후면 디자인입니다. 2세대 노틸러스의 후면은 중형 SUV임에도 약간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3세대 노틸러스는 이런 단점을 완벽히 개선했습니다. 작아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대형 SUV처럼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후미등은 2세대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디테일을 추가했는데요. 얇고 긴 라인이 차량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스모크 처리된 디자인은 후미등이 꺼져 있을 때도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하죠. 무엇보다 단차 없는 마감이 돋보여 깔끔한 마무리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캐딜락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긴 애니메이션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도에 따라 후미등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보이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범퍼 하단 디자인도 변화가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와 무광 크롬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머플러 디자인은 크롬으로 꾸며져 있지만 실제 머플러는 하단부에 숨겨져 있어 깔끔한 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휠은 255, 50, 21인치의 리저브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1인치 휠이 유지비 부담이 크고 현재 파워트레인 성능과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점이 약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링컨 노틸러스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와 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세대 링컨 노틸러스의 실내 디자인은 한마디로 보이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곳이 고급 가죽과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이 사용된 버튼에도 은색 도장 처리를 더해 소재 특유의 질감을 보완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심한 디테일에서 링컨의 감각이 돋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48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실내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에 실용성까지 겸비했습니다. 특히 요즘 유럽 브랜드들은 터치 스크린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지만 링컨 노틸러스는 중요한 부분에 여전히 물리 버튼을 남겨두어 사용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인 점이 인상적입니다. 노틸러스의 실내 구성은 1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48인치 대시보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버튼식 기어, 블랙 오니스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된 24웨이 멀티 컨투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승자를 환영하여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선사합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크기가 큰 것만 아니라 실용성과 시인성까지 갖춘 설계가 돋보이는데요.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웰컴 애니메이션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빠른 반응 속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성도 체계적입니다. 왼쪽 디스플레이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오른쪽 디스플레이는 시간이나 미디어 같은 부분을 알려줍니다. 특히 아이폰을 연결해 T맵을 사용할 경우 왼쪽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표시됩니다. 48인치라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주행 중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느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대시보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전방 주시를 유지하면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설계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을 높게 조정하면 디스플레이 일부가 가려질 수 있어 이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1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텐데요. 화질은 준수한 편이고 터치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며 테마가 직관적이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조기는 터치 방식으로 조작해야 하지만 드래그 방식까지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링컨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센터 디스플레이에 내장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지 않아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T맵을 사용하는 만큼 미국 브랜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운전 중 빠르게 확인하려면 시선 이동이 필요해 살짝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3세대 링컨 노틸러스의 스티어링 휠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스티어링 휠을 보는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요. 스티어링 휠에는 고급 가죽이 사용되어 촉감이 부드럽고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양쪽에 자리한 버튼은 터치 방식과 물리 조작이 모두 가능하며 조작감이 부드럽고 직관적이라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버튼 재질이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마감으로 처리되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잡았습니다. 기어는 가로로 배치된 버튼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직관적이라 익숙해지면 편리하지만 운전석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 빠르게 주차할 때는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실내 재질은 동급 차량 중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가 돋보이는데요. 기본 트림인 블랙 오니스 트림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죽 마감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전체, 심지어 안전벨트 덮개까지 적용되어 동급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센터 콘솔의 볼륨 조절 다이얼은
크리스탈 소재로 만들어져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럽고 야간에는 하얀색 라이트가 전등되어 감성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합니다. 버튼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지만 은색 도장 처리로 인해 저렴한 느낌 없이 깔끔하며 조작감도 확실해 사용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도어 스카프는 금속 도어 스카프, 천장은 베이지 헤드라이너, 페달은 일반 페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저렴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실내입니다. 오히려 몇몇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마감 처리와 소재의 고급스러움에서 더 나은 점도 느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7가지의 프리셋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어가 열려있을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추가되어 실용성과 동시에 감성을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미국 브랜드답게 심플함이 돋보이는데요. 스피커 커버에 약간의 라이트가 들어오고 주로 도어와 풋 등에 조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도어 포켓에만 라이트가 적용되어 이러한 간결한 배치는 깔끔하지만 유럽 브랜드처럼 화려한 라이트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행 중 보이는 실내 감성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센터 다이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지며 이 조합 덕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노틸러스의 앞좌석 시트는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제작된 멀티 컨투어 시트로 24웨이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스펙은 동급 차량에서 보기 드문 수준인데요. 시트 조절이 가능한 부위는 다리 받침대 왼쪽 연장, 오른쪽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 위 조절, 중간 조절, 아래 조절,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과 동일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트 조절 부위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해 운전자의 체형과 선호도에 맞는 최적의 운전 자세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조절도 텔레스코픽과 틸트가 아주 넓은 범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두툼하고 푹신한 쿠션이 몸에 자연스럽게 감기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장시간 주행을 해도 피로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옆구리 받침대를 각각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스포츠 주행을 해도 몸을 고정해줘 아주 만족스러운 시트의 착자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요추 받침대 중간 부위가 다소 튀어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체형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직접 시승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틸러스의 뒷좌석 시트도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제작되어 촉감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또한 앞뒤 이동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 탑승자의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때 입구가 넓고 높이도 적당해서 카시트를 쉽게 놓고 고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아용 카시트와 주니어 카시트를 동시에 설치한 상태에서도 성인 한 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데요. 체격이 큰 분에게는 약간 답답할 수 있지만 체격이 작은 분이라면 장시간 주행해도 충분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성이 착석했을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이동했을 때도 생각보다 다리 공간이 여유롭고 시트를 최대한 뒤로 이동하면 동급 SUV 중 최고의 다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머리 공간도 답답하지 않은데요.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도 크게 답답하지 않고 각도를 높이면 더욱 넉넉한 머리 공간이 생깁니다. 가운데 좌석도 놓칠 수 없죠. 센터 터널의 높이가 낮아 다리를 살짝만 벌려도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며 성인 3명이 나란히 탑승해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뒷좌석 시트의 착자감도 탁월합니다.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두툼한 쿠션 및 허벅지 지지력과 상체를 단단히 고정해주는 시트 모양 덕분에 장시간 탑승해도 피곤하지 않는 기분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팔걸이와 컵홀더는 분리형 설계로 팔걸이를 사용할 때도 컵홀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 디테일은 동급 SUV와 비교해도 확실한 강점입니다. 창문은 80% 정도 열리며 뒷좌석 열선 시트와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틸러스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시트, 마사지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뒷좌석 열선 시트, 방향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포존 에어 컨디셔너와 햇빛 가리개는 빠져 있습니다. 먼저 오토 하이빔부터 살펴볼까요? 오토 하이빔은 시속 40km의 속도에서 작동하며 주변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입니다. 하이빔이 켜질 때는 단계적으로 밝아지며 야간 주행에도 불편함 없는 적절한 밝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어댑티브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앞차가 나타나면 하이빔이 꺼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교통법의 제한으로 인한 단점이죠. 다음은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전세대보다 개선된 점이 많아졌는데요. 안전사양도 많이 추가되어 주차 시 주변 차량까지 감지해주는 안전사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주행 중 차량 인식은 정차된 차량도 빠르게 인식하는 편이지만 속도를 급하게 감속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차로 중앙 유지도 개선되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만 고속도로 2차선에서 차선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차선 자동 변경 기능이 없는 점은 약간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자동 차선 변경을 빼면 메르세데스 벤츠 GLC와 비슷한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좌석 시트는 어마어마한 편의 사양에 있는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그 어느 차량보다 뜨겁고 시원하며 마사지 시트도 허울뿐인 마사지가 아닌 정말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시트 기능이었습니다. 다만 워크인 시트가 앞뒤 이동이 아닌 허벅지, 옆구리, 요추 받침대만 조절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없지만 센터 암레스트 콘솔에는 방향제 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향기를 선택할 수 있어 탑승객의 취향에 맞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넓은 크기로 개방감이 좋고 특히 버튼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각 기능별로 분리해 설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런 설계는 렉서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식인데 고장 가능성을 줄이는데 유리하죠. 노틸러스의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기본 공간은 997리터, 시트를 폴딩하면 무려 1948리터까지 확장됩니다. 길이 130cm의 캐디백은 시트를 뒤로 밀면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140cm는 힘들지만 120cm의 캐디백은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수납 공간이 여유로워집니다. 시트를 완전히 폴딩하면 181cm의 성인 남성이 편하게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트렁크 내부에는 시트 폴딩 버튼, 비닐 거리, 12V 시각잭이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는 스페어 타이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선 스페어 타이어보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설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는 주의 환경이 표시됩니다. 어라운드 뷰는 다양한 부위를 보여주지만 드라이브에 따른 자동 카메라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만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어라운드 뷰의 화질은 주간에는 선명하지만 야간에는 조금 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주변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 브랜드와 달리 13km가 넘어가면 어라운드 뷰가 바로 종료돼버려 편의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선 연결이 가능한 애플 카플레이는 디테일에서 차별화되는데 특히 전체 화면 버튼 덕분에 내비게이션이나 앱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28개의 스피커, 20개의 채널, 1200W의 출력으로 구성된 이 오디오는 그야말로 동급 최고 수준의 음질과 음색을 자랑합니다. 음작은 저음, 중음, 고음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며 스테레오, 청중, 스테이지 모드로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각 모드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제공되지 않지만 기본 음질과 입체감이 워낙 좋아 추가 설정 없이도 완벽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먼저 제가 시승 중인 링컨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출력 252마력 38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2 프라이머시 올 시즌,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06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복합연비 리터당 9km, 연료통 75리터, 주행 모드 일반, 컨서브, 익사이티, 슬리퍼리, 딥 컨디션스가 있습니다. 이번 3세대 노틸러스에서는 이전 세대의 6기통 2.7리터 엔진 대신 4기통 2리터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되었습니다. 출력도 기존 333마력에서 252마력으로 낮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6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이유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연비는 소폭 개선됐지만 리터당 0.3km 정도의 증가로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쇼스트로크 엔진을 도입해 동급 4기통 엔진 대비 고 RPM에서의 부드러움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 고 RPM으로 올라갈 때 4기통 특유의 거친 질감에 억제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노틸러스의 데일리성도 알아볼까요? 노틸러스는 차량 높이가 1735mm로 조금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었고 특히 뒷좌석 입구가 넓고 높아 뒷좌석 승하차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주행 시 전방과 후방 시야는 비교적 준수한 편인데요. 조수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이라 시야 확보가 잘 되는 반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협각이라 사각지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는 필수인데요.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가속력은 엔진 성능에 딱 맞는 수준으로 답답하지도 그렇다고 경쾌하지도 않은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으로 승차감과 잘 어울리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이 가볍게 밟을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각보다 깊게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속감과 함께
부드러운 제동을 보여주려는 건 알겠지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스탑앤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없이도 엔진 진동과 소음 억제가 잘 되어 불쾌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토홀더와 함께 사용할 때 약간의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오토홀더가 풀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전과 뉴턴 능력은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휠베이스가 2900mm로 긴 편이지만 2.5차선이면 뉴턴이 가능했으며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느낌도 있어 부드럽고 여유로운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뭐랄까요? 이 거리에선 한 번에 못 돌아 나갈 것 같은데 예상 외로 쉽게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폭이 1950mm로 결코 적지 않은 폭을 가지고 있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할 때도 알맞은 운전 자세로 주행하는데도 차량의 폭을 가름하기 어려워 좁은 길을 주행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 사이드 미러가 아래로 향하는 기능이 없고 운전석은 협각으로 되어 있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어라운드 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차량 길이가 4910mm로 주차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 신축 아파트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승하차가 가능했지만 구축 아파트에서는 공간 제약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사이징된 노틸러스의 파워트레인 성능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 테스트는 단순히 체감 느낌이 아니라 계측기를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는데요. 링컨 노틸러스의 0에서 100km 기록은 8.32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68초, 0에서 160km 기록은 21.88초, 쿼터 마일은 15.8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느린 기록도 8.55초였으니 안정적인 성능 유지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동급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속력이 살짝 아쉽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80에서 120km 구간은 약 5.6초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폭발적이진 않은 그야말로 무난하다라는 느낌이죠. 초고속 직진 안정성은 매우 준수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운 차선 변경에서도 불안감은 없는데요. 다만 급격한 스티어링 휠 조작에서는 차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셋업이 부드럽다 보니 롤링이 꽤 느껴지면서 특히 후륜이 약간 흐르는 듯해 후륜 서스펜션의 구조가 부족한 전륜 구동 기반의 SUV 한계가 드러나더군요. 쉽게 말해 이 차는 과격한 주행보다는 안정적인 일상 주행에 더 잘 맞는 셋업입니다. 노틸러스의 엔진 반응은 준수한 수준입니다. 토벌액이 살짝 있지만 일상 주행에서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수동 변속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션 반응이 꽤 영리합니다. 다운시프트도 빠릿하고 업시프트도 지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니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동 성능을 살펴볼까요? 100에서 0km 제동 거리는 36.01m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세대 노틸러스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고 동급 차량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성능입니다.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도 제일 밀린 기록이 38.16m였는데요. 제일 밀린 기록이 동급 차량에 잘 나온 기록이 대부분이며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도 거의 없어 제동력을 믿고 달릴 수 있죠. 제동력에 관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 말고는 불만을 가질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노틸러스의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평소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호하신다면 이 차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다음은 코너링 성능입니다. 승차감을 우선시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준수한 코너링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코너를 돌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는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라인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면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녹아 물이 고인 상태의 노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타이어 슬립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코너에 진입할 때 순간적으로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사륜 구동 시스템과 전자장비가 바로 개입해 타이어 그립과 차체를 안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차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코너링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노틸러스는 극한의 스릴보다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는 SUV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승차감에선 어떨까요? 승차감에 불리한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내 주행을 할 때 높은 반직턱을 사선으로 지나가도 롤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닙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도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 탑승객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주행입니다. 고속에서 노면의 장진동이 소리로 전해지긴 하지만 몸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서스펜션과 시트가 진동을 흡수해 마치 에어 서스펜션 차량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요철을 지날 때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만 있어 고속도로에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낮은 반직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을 잘 흡수하는 차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98% 이상의 진동을 흡수해냅니다. 매놀이나 포트홀이 있는 도로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충격이 둥글둥글하게 완화된 느낌으로 전달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의 충격이 들어온다면 이 차는 그 충격을 20% 정도로 줄여 전달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어갑니다. 30km의 속도에서는 거의 모든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40km 이상의 속도로 방지턱을 넘을 경우 후륜 서스펜션의 댐퍼가 다소 부드러운 세팅이라 쿵하는 소리가 간혹 들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떨까요? 돌길처럼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진동 흡수와 충격 완화 능력은 앞좌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차감에 관해서는 동급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노틸러스, 정숙성은 과연 어떨까요? 우선 정차 소음을 측정해보니 35dB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서관처럼 조용한 수준인데요.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량임에도 아주 정숙한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속 시에도 50dB 이하로 유지되면서 귀를 자극하는 엔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어 방음은 어떨까요?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외부로 새어나가는 소음이 약 60% 감소하고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외부로 나가는 소음이 약 70% 이상 줄어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버튼식 ARS는 1번, 마누얼인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특히 스피커 출력이 1200W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어 방음은 꽤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행 중 소음도 확인해 봤습니다. 주행 중 소음은 80km에서는 55dB, 110km에서는 약 59dB로 이 수치가 놀라운 점은 동급 SUV는 물론 상급 차량과 비교해도 노면 소음과 풍절음 억제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에도 차 내부가 조용해 마치 한 단계 높은 클래스의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MVH 측면에서는 동급 차량은 물론 상급 차량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틸러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km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직접 110km의 속도로 수원에서 hen담더 휴게소까지 원복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91km에 이 구간에서 기록한 연비는 리터당 14.3km, 시내 주행을 포함한 누적 연비는 317km를 주행하고
리터당 9.6km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톤이 넘는 무게와 공기 저항에 약한 SUV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연비 성능은 준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링컨 노틸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선 이 가격대의 넓은 실내 공간, 다양한 편의사양, 그리고 준수한 파워트레인 성능을 갖춘 차량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난 SUV입니다. 특히 차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함과 편안함은 상급 차량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디자인 아닐까요? 그동안 조금 옛날 차 같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이제는 디자인이 약점이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 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보증기간도 5년인 점을 생각한다면 패밀리카로서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진 SUV는 쉽게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가족을 위한 SUV를 원한다면 구매해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패밀리 SUV에 한해서 말이죠. 이상으로 링컨 노틸러스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찻도박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